세종시당 당원 여러분, 세시일사의 박난희 정책국장, 세종시의 부의장 안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시일사에서는요 안찬영 시의원 모셨는데요. 저희 당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서 모셨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얼마나 신나게 해주시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뵙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세종시에 제도가 좀 새로 생긴 게 있고요. 또 앞으로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주민자치회 먼저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예, 그러시죠. 지난번 바로 직전 회기 때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다소 좀 말이 긴데 골자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세종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아직 전국 어디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시도? 네, 거기보다 앞서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네.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 기준은 만이 아니고 그냥 16세입니다. 16세 이상부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16살이 네. 됐으면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굳이 학년으로 하면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부터. 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주민자치회 위원인데요. 네. 네, 주민자치회위원은 일단은 시범 실시하는 제부터 하게 될 텐데 각 선정된 읍면동별로 모집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명에서 50명 안쪽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 조례에 담고 있고요. 뽑는 방법들은 이제 각 연령대면 연령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리단위일 수도 있고 아파트 입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섹터를 나눠놨어요. 네네. 한 집단이 다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 계층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을의 일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그 지역에서 같은 읍면동 단위라고 할지라도 균형을 이룬 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갖게 되는 권한은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나 자생단체들이 갖는 기능들은 대부분 자문기구 역할이었거든요.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근데 요번에 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권한과 그리고 역할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다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산에 대한 편성과 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의결권과 집행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조례에 담겨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주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또 스스로 책정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하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주민 화합과 관련돼 있는 포괄적인 기능도 함께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네, 시범지역은 아마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면은 시행은? 그 공개 추첨하고 하는 공고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을 언제 뽑을 거냐 공고를 이제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은 아마 빠르면 올 가을 그 정도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가을에는? 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제도이고요. 또 이춘희 세종시장님도 세종법 토론회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자치권을 늘려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또 많은 지지도 받으셨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서 그 자치권 확대에 또 일임하는 그런 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의회가 하던 역할들을 좀 많이 덜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드리는 제도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살고 계신 동네에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짧게 이렇게 마치고 저희가 그 대중교통에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따끈따끈한 소식도 있고 네네. 잠깐 전에 지나간 그런 네. 약간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저희 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교통 모델 중에서 네. DRT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네. 거예요. 기존에 수요 응답형 택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원 근데, 택시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좀 작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마을버스 같은. 마을 버스하고는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면 지역에 주로 이게 들어갈 거예요. 면 지역에 오지라든지 이런 곳은 버스가 다 노선을 집어넣기 어렵기 때문에 네.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수요 응답형 버스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노선이 없다. 그런데 노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청은 며칠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딱 와서 그 노선이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골자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와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최적의 경로를 산정을 해서 네. 그 노선을 최대한 거쳐가는 노선을 새롭게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선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네요. 수요조사 중간과정인데 같은. 기존의 노선들은 네. 한번 개편하려면 네. 1년, 2년, 몇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요거는 굉장히 주기가 짧은 거예요. 아. 수요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네네.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거기를 정차한다 이런 규정 같은 것도 네, 있나요? 그건 아직은 없고요. 네. 일단은 그 마을 단위로 살고 있는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으로 제한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실정에 맞게 좀 더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노선이 배차가 되고 차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생기지 네. 않았지만 그 미니버스를 통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찾아갈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새로운 연 시도라고 단위를 보시면 좋을 중심으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알뜰 광역 교통카드라는 제도인데요. 네. 요거 역시도 저희 시가 이제 전국에 최초로 시작하는 제도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국가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네. 요번 7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서 이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기권을 저희가 끊을 수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을 특히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월 44회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끊으시면은 네. 우선 끊으실 때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버스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시기 위해서 네.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그 거리를 앱을 까시게 되면 앱이 네. 자동으로 환산해서 네. 그 마일리지만큼 깎아주는 건데요. 네. 추가 할인을 해주는 건데 네.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을 더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버스카드를 사는 순간에 버스비가 그 감액되는 비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현금으로 냈을 때 하고.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감액이 되고 1차 감액이 되고 네. 카드를 샀을 때 10% 감액되고 걷는 거에 따라서 20% 감액되면 네. 전체적으로 30%가 넘게 그렇죠. 감액이 네. 되는 건데 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우선은 요거는 그 기존에 사던 교통카드의 정기권 할인 혜택 있죠. 네네. 그거 혜택과는 외로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혜택은 그 혜택도 따로 받으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요 혜택을 추가로 받으시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정부의 기금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는 시세가 전부 반영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분들이 이 알뜰 광역 교통카드도 발급받으시고 네. 또 대중교통도 더 많이 활용하시고 네. 또 앱도 까시고 해서 건강도 지키시고 네. 추가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항은 또 뭐가 있나요? 예, 뭐 자전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전기 자전거 얘기인데요. 네. 전기 자전거를 저희가 올해부터 얼마 전에 네. 안타깝게도 3월 16일까지 신청을 네. 받았어요. 네.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인데요. 총 300분을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관심 갖고 굉장히 계시고. 많은 네.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은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해드리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요번에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요. 아마 예산 수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확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저희 전기차가 보통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제 전기 자동차 보통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조금씩 그렇구나. 다르긴 한데 네. 뭐 120만 원 정도 선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살까 이렇게 하다가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네. 내가 얼마나 필요하나 이런 거 점검하다가 신청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 취약계층이라든지 네. 아니면 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전기차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경우에 특별 지원 같은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건 아직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문이 좀 있으셔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는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낮에 점심 먹으면서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상임위가. 네. 그래서 산업건설위 소관이라서 이태한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단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이 제도가 사실 16년도부터 시작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시다가 우리 시 안에서 상해를 입으시면은 이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네네네네. 개인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시에서 가입된 보험금을 다시 탈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벼운 찰가상이라든지 그냥 가벼운 거는 안 되고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게 보험사의 입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도시도 비슷할 건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이거는 사망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이 보험 설계가 되어 있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주 10만 원, 5주 20만 원에서 6주, 7주, 8주까지 10만 원씩 상향 정도에서 이제 지급을 받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 4주 이상의 네. 네,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이 가능한 거고 안전한 운행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 좀 특이한 네. 게 뭐냐면요. 벌금인데요.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내가 자전거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타인을 또 다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치게 했는데 그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서 네.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2천만 원 한도까지 벌금을 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네, 예,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 이 문의처는 이게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청 도로과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보험사인 DB 손해보험으로 돼 있어요. 네, 아마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거는 어울링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공공 자전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네. 개인이 타던 자전거에서 예, 사고가 그렇습니다. 났을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전거 부분은 그 정도 이제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네. 걸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철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전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을 네. 세종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연구위원회도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가 광역철도망 계획 관련해서 예타를 좀 했어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1 이상이 나오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요 계획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부가 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국토계획에 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천문학적인 지하철 공사 비용을 정부에서 70%가량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좀 우리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제가 천마을 살고 있는데 동지역에도 좀 약간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나 소배하실 때 가급적이면 천마을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녹화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셋시의 수다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당원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제안하고 싶으신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종시당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